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무관심이라고 했지만 정부 여당이 한동훈 장관까지 투입할 정도로 내년 총선에 이렇게까지 총력전인가 경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멋지고 힘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그분이 우리 어려운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고통과 고난, 월세, 전세,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그런 정도 호위무사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시기의 여포. 1980년대부터 중국의 삼국지 얘기까지 나오는데 별로 뭐 관심 없다. 혹은 뭐 잘못된 국정 책임자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호위무사 장세동 혹은 동탁의 여포 아니냐 좀 어떻게 표현을 받아들이셨어요?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막말들을 하신 거죠. 이제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대지도 못하고 탄핵 얘기했다가 사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철회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 놓고서 지금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비아냥이나 비난 뭐 이런 건데 강선우 대변인께서 뭐 설렜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놀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지세라는 게 저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놀라울 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다 보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무관심이 답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무관심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관심이 사그라들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만 지금 입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본인들만 무관심을 하면 본인들만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뭐하고 무관심도 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호위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탄을 쳤던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나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호위무사 뭐 이런 식으로 장세동이나 여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인격 모독적인 막말이다. 저런 발언들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무비판적으로 옆에 주변 측근들이 동탁이 여포 그러니까 그냥 무력만 쓰는 그런 사람 아니냐 삼국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설전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구자영 변호사는 이게 정말 뭐 팩트에도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떤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무관심하고 평가절하기를 하고 있더란데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한 장관을 투입할 정도로가 총력전이야 혹은 아무리 뭐 중도층의 한 장관이 안 먹힌다고 민주당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내년 총선의 하나의 그 흥미 포인트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구에 또 민주당에서 누가 할 것인가. 이 매치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흥미롭기도 한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정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서 저는 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 저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칭찬도 합니다. 특히나 이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구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정책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법무부 특활비를 투명하지 않게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어떤 얘기도 없고 본인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투명한 인사검증 관리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국회에서 물어보면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개인정보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은 수긍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지금 김영진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우리가 여권에서 2인자라고 한다면 보통은 대통령께 어떠한 그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약간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것이 이제까지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해창 총재라든지, 그러니까 당시 국무총리, 감사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 어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곧 중도층에 대해서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김영진 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호위무사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독자적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민주당 일부의 의견은 합니다만 친명계의 한 의원이 장세종 전 안기부장 얘기나 동탁의 여포 얘기까지 거론했으니까, 반면 한동훈 장관도 최근에 민주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본인 탄핵 검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 대전 저 자리에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얘기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헌재가 그 정도는 탄핵 사유 인용할 거다. 최병무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하니까 동문서답 비판하면서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일제 샴푸 사고 세금으로 초밥 소고기 사 먹는 게 탄핵 사유 아니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뭐 인사청문회에서 또는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퍼부었을 때 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역공을 당했어요. 예. 그 역공이 늘 화제가 돼요. 저희 얘기하는 이 주제가 된다고요? 주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그 안에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뭐 조사를 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공격하면 뭐 윤지호 씨를 꺼낸다든가, 그건 다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번에도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뭐 경기도 법인카드로 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뭐 여러 가지 뭐 법화심부름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건 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역공을 펼친다고요? 이러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거 다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로 확인된 얘기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답게 이 사실관계의 힘, 이제 그런 걸 언론에서도 왜 팩트의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역공을 취할 때 일반 국민들의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무슨 장세동이 어떻고 하는 그런 비유법보다는 바로 직격으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일반 국민들한테 알아듣기 쉬운 용어라고 봅니다. 저게 바로 저게 바로 5천만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게 우연히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이 논평 참 오래 하시고 정치 취재 오래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기류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기류가 제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왜냐면 그동안에는 다 선문답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총선 출마하냐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지난주 정도부터 그 입장이 점점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대구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점점 더 가까이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니까 저희들 논평도 그거에 따라서 점점 더 구체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뭐 김혜경 씨 관련 혹은 지금 배모 씨 관련 경기도 자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일제 샴푸, 뭐 초밥 소고기를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다. 이제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면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 구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 말씀 잘하는 거야 다들 아는데 정말 최병무 의원 말씀하신 거대로 팩트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나온 얘기가 뭐 방패에서 이제 창을 들 것이니까 폭발력이 더 셀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저 재판하다 보면 이제 증인신문 맨날 하잖아요. 묻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뭐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항상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방패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냥 스스로의 논리 모순을 드러내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한 그 틀 안에서도 그걸 되치기를 얼마든지 했었는데 내 프레임에서 내가 문제 삼는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뭐 소고기, 초밥, 뭐 법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먼저 의제를 던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거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뭐 일제 샴푸 다시 한번 재소환됐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수원지검에서 이거 철저하게 잘 수사해야 될 텐데 그것 또한 탄핵 사유 아니냐? 본인에 대한 탄핵 위법 여부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대전에서.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사표 시기 언제 총선에 나설 거냐? 언론사 보도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11월 대규모 개각 명단에서 빠질 거다. 뭐 이것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면 석 달 전 공직자 사퇴 시한 이쯤이냐 아니면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선거구제 개편과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서정석 국장께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이 쓰는 언어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그것을 언제 가시화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대규모 개각 때 같이 개각을 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두고 보느냐 그 의미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애정, 정치적인 잠재력 이런 것이 거기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관들과 달리 별도의 그 개각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슈화를 띄워주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12월 27일을 기한으로 설정해 놓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에 또 맞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한동훈 장관의 개각, 정치 선언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각과 한동훈 장관이 맞물릴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 할 때 그 따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측에서의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기 때문에 이게 한 장관의 경우 저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로 뛰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지역구요? 예,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뛰어들 것이다. 특히 서울 쪽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동훈 장관의 성격도 그렇고 대통령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현재 여권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을 그야말로 중심부에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그러한 쪽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1월 11일 전에 사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전체 같이 개각을 할 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두고 보느냐. 그것은 이제 어떤 여권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일단 1월 11일 전에는 저는 사퇴하고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의 성격상, 성정상 결국은 이제 어쨌든 총력전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 그게 험지든 뭐든 어쨌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지역구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물론 이것도 이제 결과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최병무 의원님 총선에 직접 뛰어들진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백의종군을 하면서 나중에 또 총리까지 맡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은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 길로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가 가장 효과적이냐. 민주당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냐. 이런 거를 다 지금 득실을 연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럴 경우라도 지금 서정석 국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뭐 목표가 이번 뭐 배지 한번 단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뭐 갤럽이나 이런 조사에서 보면 뭐
그 장래 그 정치 지도자 이런 데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입문할 때도 입문 자체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뭐 몇 번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뭐 전국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에 뭐 비례대표 몇 번 그러면 뭐 본인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배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명분이 약하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으로서 그 정말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첫 단추를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관심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구를 띄워서 그것도 상징적인 곳, 그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서울 종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정치 예. 1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서 거기는 최근에 거기서 뭐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뭐 다 민주당 사람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가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 그게 한동훈 장관의 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득실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 그 피하지 않는다는 이미지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그 갖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뭐 이번 개각 명단에 빠질지 안 빠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뭐 원포인트라도 한 장관을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차출 요청을 용산 대통령실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흐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전국이 끝나면.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가 사활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다. 저는 세상 어느 만사에나 천재형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형이 있다 봅니다. 한동훈 장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한다면은 나쁘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좀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개혁 동참하는 장관이 동지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자능 변호사님,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연락망 4만 명 넘었다. 이제 뭐 일각에서 이게 몸값을 이제 여러 가지 자랑하고 있고 높이고 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는 달리 한동훈 장관의 이제 차기 미래 권력에 대한 염두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긁지 않는 복권이다.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 장관 총선 출마설과 엮으면 좀 어떤 판단이 좀 나오십니까? 글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두려울 거예요. 사실 뭐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를 모두 다 끌어안고서도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 세력이라는 게 이대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에 있는 이대녀들,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공격적인 프레임이 있었고 세대, 그러니까 성별 갈라치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지세를 끌어안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는 다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40대 막 벗어났기 때문에 40대에서도 득표력이 굉장히 있고 또 여성 팬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통적으로 좀 약세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을 다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저런 식으로 좀 유보적으로 가려는 게 아닐까.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금 김종석 앵커님도 좋고 저는 그 이제 뒷프로인 동정민 앵커도 되게 좋거든요. 채널 A에 같이 있을 때는 두 분 다 함께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동시간대가 되면은 저는 한 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유권자들이 어느 쪽 판단을 내릴지를 이준석 대표도 동물적으로 아니까 그쪽에 지금 감히 대립각은 못 세우지 않나. 자기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도 지금은 이렇게 조금 유보적인 입장 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이긴 한데 기분은 좋네요. 전 김종석 앵커님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얘기와 함께 오늘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오늘 대전을 찾아서 여러 시민들의 환대를 받고 여러 메시지를 나눴던 한동훈 장관의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집중적으로 만나봤습니다.